그러면 지구 말고 다른 곳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지구에서 그 달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달 그림자가 생기는 곳에 쏙 들어가 있으면 개길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달에서 지구를 보면 어떨까요? 달에서 뭐 옛날 아폴로 우주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달 여행을 가서 지구를 쳐다보고 있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생각해 본 분 계신가요?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달은 지구를 한 달에 한 번 돕니다. 그런 걸 공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자전도 한 달에 한 번을 해요. 항상 우리가 앞면만을 보니까 이렇게 제 손바닥이 달이라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죠. 그럼 달의 앞면에 있는 어떤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구를 보면 항상 지구를 보고 있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달에 있는 어떤 한 지점에서 지구를 보면 계속 지구가 떠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되게 이상하겠죠. 그런데 달은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나 별은 떴다 저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달은 이렇게 지구는 박혀서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별은 떴다 지고 태양도 떴다 지고 그다음 침동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달이 까딱까딱합니다. 그럼 뭐 별들이 까딱까딱 물론 눈에 보이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럼 되게 이상하겠죠. 그냥 지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모습이 변하겠죠.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반달이 됐다가 반지구가 됐다가 막 이러는 거 되게 신기하겠죠. 그러면 달에서 지구, 달, 태양이 있어서 지구에서는 일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달에서 일식을 보면 어떨까?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에서 본 지구인데요. 저기 보면 새카맣게 보이는 둥그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구상에서 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가운데 조그만 스팟이 개기일식이고 저렇게 이제 되는 지역이 부분 일식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달에 사는 사람 신기하지 않겠어요? 지구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저런 게 막 슝 지나가고 이러니까 달에서 보면 지구에서 일식이 저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거는 달에서 본 지구의 일식이잖아요. 달에서 본 달의 일식도 있겠죠. 달의 일식은 뭐겠습니까? 태양이 가려지는 게 일식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려야 됩니까? 지구가 가려야 되겠죠. 그런데 달에서는 지구가 태양보다 4배 크게 보여요. 한 4배 정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큼직한 지구가 있고 태양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뒤로 달이 이렇게 숨는 현상. 그런데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는 그대로 박혀 있고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일식이 몇 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달에서는 몇 시간을 지속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기 보면 좀 뭐 불빛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불빛인데 이렇게 지구가 그 모습이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고 저거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한 컷을 했는데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쏙 들어가서 개기 일식이 될 수도 있고 밑을 스쳐 지나가면 부분 일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있는데 지구는 그대로 있고 태양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나름 생각해 보면 재미있겠죠. 그래서 달에서 보면 달 입장에서의 일식에는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멀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에서는 일식이 있을까요? 없겠죠. 달이 없으니까. 금성에서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건 있겠죠. 금성 입장에서 보면 금성에서는 수성을 보고 있는데 수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일식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 수성의 태양면 통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에서도 금성이나 금성이 태양 앞을 지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금성의 태양면 통과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한 100여 년마다 한 번씩 지구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금성의 크기와 지나가니까 공전 속도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실제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리학적인 천문학적인 정보를 예전에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성에는 달이 몇 개가 있죠? 네, 2개 맞습니다. 화성의 달은 포버스와 데이모스라고 하는 달이 있는데요. 굉장히 작아요. 우리 지구의 달은
지구 크기의 4분의 1 정도니까 엄청 큰 겁니다. 그런데 그 화성의 달은 2개가 있는데 너무 조그매요. 그리고 동그랗지도 않아요. 너무 조그매서 동그랗지도 못해서 그냥 감자처럼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가리는 현상이 일식일 텐데, 그러면 이제 상상이 가시죠. 화성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의 겉보기 크기는 지구에서 볼 때보다 어떻겠습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러고 화성의 달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화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겉보기 크기가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개기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너무 멀어서 태양보다 겉보기가 작아지면 개기일식이 없는 거고, 좀 가까이 있어서 충분히 크면 되는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화성에서는 개기일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야 되겠죠. 보시겠습니다. 이게 포보스, 데이모스는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냥 통과 그런데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로 찍은 사진들을 오늘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 앞에 이게 보면 모양이 동그랗지 않죠. 약간 찌글찌글하잖아요. 이게 저런 걸 되게 어려운 말로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구라든가 달은 제법 커서 동그란 모양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 그러는데, 작은 천체는 그런 걸 이렇게 그런 평형 상태에 있기에는 너무 중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찌글찌글합니다. 저게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저 말은 저게 굉장히 작은 건데 충분히 가까이 있어서 제법 크게 보이지만 저렇게 보입니다. 저거는 보면 약간 좀 애매하죠. 부분일식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태양면 통과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경우는 이제 부분일식이라고 불러줄 만한데 저 정도밖에 못 가리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서는 일식이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기일식은 없고 부분일식만 존재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성에서의 일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목성에 달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고민이에요. 5m짜리, 1m짜리 이런 거 다 할 거냐, 이런 거 되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다시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구도 달이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번째 달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돌덩어리가 계속 지구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돌고 있는 자연적인 천체를 달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달이죠. 근데 한 100여 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몇 년 돌아야 달이라고 쳐주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거든요. 그럼 한 몇 억 년 돌아야 좀 쳐줄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이라는 것의 정의가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기에는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게 걸리고 이렇습니다. 목성이 지금 골치가 아파요. 달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발견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름 붙이기. 목성을 영어로 주피터라 그러거든요. 제우스 신이란 뜻이에요. 예전에 1600년대 초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가 이제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제 목성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성에 달이 4개가 있는 것을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달을 갈릴레오의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크니까 발견되었겠죠. 지금 수십 개가 있는데 걔네들 이름이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렇게 나갑니다. 2호. 근데 2호,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제우스 신이 신 중의 신이잖아요. 바람을 많이 핍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과 사랑에 빠졌거나 썸을 탔거나 이런 이제 여신이거나 여자 사람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4개는 제가 어릴 때 14개 있잖아요. 14개도 그리스 로마 신화 찾으면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80개쯤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쳐줍니다. 손자, 손녀들까지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뿌리를 찾자 해서 바이킹 신화라든가 막 가서 찾고요. 그것도 힘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성의 위성 공모전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하기도. 이게 한 200개, 300개 늘어나면 이제 대책이 없겠죠. 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식을 생각해 보면 달이 많으니까 일식의 패턴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일단 달이 많아요. 그러면 일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구마구 생길 수가 있겠죠. 지구에서는 그냥 단 하나의 스팟인데, 그런데
목성쯤 가면 태양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엄청 작아졌겠죠. 그러니까 뭐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제법 가리니까 개기일식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위성이 그러지 않겠죠. 10m짜리, 1km짜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봤자 태양을 가리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기일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성의 숫자가 한정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7개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태양의 크기와 아까 말씀드린 그 위성들의 크기인데 위성들의 크기가 태양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까 달에서 본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저 바깥에 2개 찍혀 있는 것들이 위성이고요. 그 목성 표면에 보면 까만 점들이 있잖아요. 저게 개기일식이 일어나고 있는 스팟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 스팟이 일어나면 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어가 있으면 개기일식을 보는 거죠. 속도는 이 위성들의 자전 속도와 이런 게 다 고려되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2개가 보이잖아요. 이론상으로는 뭐 기하학적으로 따지면 동시다발적으로 목성의 전역에서 여러 개의 개기일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행복한 고민에 빠질 거예요. 이번 개기일식은 어디로 가야 되나? 지구에서는 거기 가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많겠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동시에 3개까지 일어난 것들이 포착된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성에서는 요약을 하자면 개기일식도 일어날 수 있고 부분일식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부분일식은 사실은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까맣게 점들이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고요. 물론 목성의 표면은 이게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가서 딱 서가지고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빠져버리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목성에서 바라본 일식을 보여드리지 않고 목성 표면에 있는 것을 마치 달에서 지구 일식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토성이라든가 그런 행성들이 기체 행성이기 때문에 저 스팟으로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지구에서의 일식 모양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이건 달에서 지구를 보듯이 어느 스팟에서 생기는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이제 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토성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고리. 제가 어릴 때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고리를 가지고 있는 천체의 이름을 써라. 정답이 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측을 하다 보니까 목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천왕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해왕성에서도 발견이 되었어요. 뭔가 패턴이 있죠. 금성이나 화성에는 발견이 안 되었어요.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계 외곽에 있고 커다란 이런 걸 거대 기체 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은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토성의 고리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 밀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행성에서도, 소행성 아시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데 소행 뭐 몇 킬로미터에서 제일 큰 세레스라는 소행성이 해봤자 100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걔는 워낙 커서 명왕성처럼 외소행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해졌잖아요. 이 고리라는 것이 거대 기체 행성의 고유한 어떤 역학적인 성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지구도 아니고 작디 작은 소행성 주변에 고리가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을 천문학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행성이 생겼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그러면 지구에서도 옛날에 있었다 없어졌을 수도 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구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역으로 소행성 같은 천체에도 어떤 역학적인 균형이 맞으면 생겼다가 뭐 그냥 몇 년 만에 또는 몇백만 년 만에, 몇백만 년이라는 시기는 전체 태양계의 역사를 보면 그다지 긴 세월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이 고리라고 하는 현상이 뭐 어떤 주변의 행성들과의 역학관계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안정되게 이런 걸 형성할 수 있다. 지구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이 이런 거겠죠. 토성이나 목성이나 해왕성이나 천왕성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고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없어지고 있는 중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먼저 토성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없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충분히 되었다가 이제는 흩어지고 있는. 근데 뭐 지금 이제 연구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역학적이나 얘네들 속도나 이게 흩어진다는 건 이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방향의 속도가 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없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 그럼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것도 막 이제 계산을 해보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토성, 지금 고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토성에도 아까 이름 붙은 건 89개의 위성 이름이 붙었고, 토성은 또 이름 붙인 게 골치 아픕니다. 토성은 세턴인데요.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이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위성이에요. 이 타이탄 신에 타이탄과 서문사과 사랑에 빠졌던 뭐 남녀 불문하고 하도 부족하니까 막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89개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공모전까지 했고 공모전에 뽑힌 것들이 이렇게 반개로 손자 손녀들이 뽑혔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런 목성이나 토성이나 또는 다른 행성들의 이제 위성 이름 붙이는 거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대의 신들뿐 아니라 막 손자 손녀신까지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토성에서도 옥성과 좀 비슷하겠죠. 비슷합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그런데 고리가 있잖아요. 목성의 고리는 굉장히 옅은 고리입니다. 근데 토성의 고리가 있으면 일상적으로 낮이나 밤이나 고리를 막 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리에 의해서 태양이 차단되는 현상도 있겠죠. 굉장히 재밌지 않겠어요? 상시적인 일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상해보면 막 고리가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뭐 어떤 위성에서 봤을 때겠죠. 그러면 그 뒤로 태양빛이 오다 가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지구에서의 개기일식이 굉장히 장관이고 엄청나고 멋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일식을 보러 가는 곳이라면 토성을 꼽겠어요. 되게 멋지겠잖아요. 그리고 토성에는 위성도 많아요. 토성에도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목성과 똑같이 일식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성에서보다 토성에서는 일식이 생기는 빈도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지구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경우수는 많지만 이게 또 자전축의 문제랑도 결부될 거 아니에요. 자전축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경사면이라든가 위성들이 도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서로 간의 관계와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목성보다 토성에서는 그런 관계가 더 복잡해서 나란히 일직선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횟수가 훨씬 적어요. 더 드뭅니다. 그 대신에 고리가 존재하죠. 그럼 고리가 존재하면 고리는 그냥 고리가 하나인 것 같지만 고리 A, B, C, D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기 위해서는 안정되니까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정되게 이렇게 하고 A 고리, B 고리 그리고 그 사이가 틈이 있는데 그걸 카시니 틈이라고 불러요. 카시니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옛날에 발견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틈 사이로도 보였다가 또 옆으로 가면 또 안 보였다 막 상상해 보시면 너무 재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이제 더 바깥에 있는 천체죠. 근데 얘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천왕성에 자전축이 완전히 누워 있습니다. 자전축이라는 게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서서 이렇게 돌고 뭐 지구도 23.5도 기울어 이렇게 돌잖아요. 얘는 이렇게 누워서 돕니다. 마치 통닭 튀기듯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돕니다. 얘도 이제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도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천왕성의 위성들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천왕성은 태양을 어떻게 돕니까?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고 얘네들 이렇게 돌아야 이게 일직선상으로 생기는 게 쉽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자기의 위성은 이렇게 돌고 있고 정작 자기는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도는 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일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쯤 가면 태양은 더 작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일으킬 수 있는 위성들이 있는데 문제는 뭘 만나야 뭘 하죠. 서로. 그 생각해 보세요. 얘는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일직선등을 딱 만나는 게 참 드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보는 위치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거의 400년에 한 번 여행 가야 되겠죠. 살아 있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보러. 허블 우주망원기에 포착했습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위성에 거기 스팟이 생긴 거잖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드물겠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쯤 가면 굉장히 드문 현상이 그러니까 그 도는 궤도 때문에. 그래서 이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겉보기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그런 현상인데 태양계 내에서 지금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내를 마음껏 로켓을 타고 다니는 게 있다면 저는 관광 상품으로 이거를 내세워서 가서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해왕성에서 어떨까요? 해왕성도 드물게 일어나는데 아쉽게도 사진이 없습니다. 천왕성이랑 비슷한 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바로 서 있는 천왕성. 그다음에 영왕성인데요. 얘는 이제 행성에서 나갔으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또 이렇게 옛날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명왕성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성으로 하기가 좀 뭐한 것들이 너무 작고 그다음에 궤도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고 심지어 이렇게 대부분이 평면에서 돌고 있는데 얘만 경사각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이게 찌그러진 타원을 돌다 보니까 해왕성 궤도를 침범해요. 그래서 지난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 한 20년 동안을 해왕성 궤도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따지면 얘가 8번째 행성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다가 엄청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 와중에 명왕성은 달을 또 5개나 갖고 있습니다. 지구도 하나밖에 없는 달을. 그것도 엄청 큰 달을. 엄청 큰 달을 갖고 있으니까 일식도 굉장히 재밌는 양상으로 벌어지겠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명왕성의 모습인데요. 명왕성에는 2006년에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 탐사선이 지구를 출발했습니다. 이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 탐사선이 출발할 때의 정식 명칭은 태양계 9번째 행성 명왕성 탐사선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해 2006년 8월 달에 천문학자들이 프라하에 모여서 국제천문연맹 회의를 하면서 명왕성을 빼버렸어요. 뉴 호라이즌스 입장에서는 명왕성을 9번째 행성 명왕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카이퍼 벨트 천체 관측선으로. 그래서 2015년 무렵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13년 걸려서 갈 거를 9년으로 앞당겨서 갔습니다. 원래 13년 걸쳐 가서 명왕성 주위를 돌면서 명왕성에 대해 충분히 관측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명왕성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명왕성 근처를 스쳐 지나가서 다른 것까지도 관측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높였어요. 가다가 이렇게 목성이나 이런 데다가 막 돌려가지고 팽이 돌리듯이 속도를 얻어가지고 13년 만에 원래 가기로 설계가 되었는데 9년 만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명왕성 같은 작은 천체가 이 탐사선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게. 그래서 이게 날아가서 그 다음에 옵티마 툴레였나요? 눈사람처럼 생긴 그 천체의 사진을 찍고 다른 천체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샤론이라고 하는 그 5개 위성들이 있는데 다 커요. 근데 샤론은 진짜 명왕성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정도 크기의 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크고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일식이 지구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앉아서 여러 시간 놀면서 지낼 수 있겠죠. 명왕성에서의 일식은 이렇게 됩니다.